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늘도 많은 투자 전략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전문가님들께 주식 고민을 이 방송에서 모두 맡겨주시고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를 잡아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분석, 테마 정리까지 진행해드리고요. 특히나 오늘은 스페셜한 주식증권 교육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면서 오늘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일타 나영호 대표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태 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무려 상한가 간 종목이 13종목이 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특히나 이분께서 상당히 대단하신 거는요, 이 방송 이후에 유튜브 쪽에서 종목에 관련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난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가 오늘 급등세를 낳았습니다.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이러한 종목을 미리미리 선취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방송을 같이 하시면서 여기에 관련한 AS 내일 당장 해주신다고 합니다. 시장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져도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러한 급등세에 우리가 연출돼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AS 오늘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일타 나영호 전문가님 오픈 채팅 검색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걸음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고 채팅창이 나오게 되죠. 말걸음에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걸음 표시가 보이시죠? 자, 여기를 또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익일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무조건적으로 득이 됩니다. 꼭 들어오셔서 이런 관련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전문가님 만나기 앞서서 오늘 간략하게 좀 시장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4일 코스피 지수가 또 새롭게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2,900선을 돌파하면서 오늘은 2,94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죠. 1% 미만에서 시작했던 오늘 지수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업종 두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아무래도 완성차 업종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 쪽의 강세와 더불어서 오늘 오름폭을 더욱더 탄력 있게 좀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다소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조금은 약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2,944선, 코스닥은 977선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개인은 1조 원이 넘는 이런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이 장 초반에는 매도세를 지속했지만 장 중에 다시금 매수세로 올라타면서 800억 원이 넘는 이런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세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다소 이런 좀 매도세가 보이면서 코스피가 더욱더 강한 탄력이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볼 시장 이슈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 새해에도 지난해 연말에 펼쳐졌던 상승 랠리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초라서 이러한 상승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수급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서 시장을 정말로 랠리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신에 관련해서 코로나19도 보실까요? 백신의 부작용보다는 백신의 보급이라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역사적인 대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선과 코스닥은 1,000선,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좀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될지 자세한 투자 전략 나영호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이라도 사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도 끄떡없다라고 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쪽에 오늘 강세가 유난히 두드러졌었습니다. 전기차의 생산 확대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현대그룹주입니다. 우리 LG전자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LG전자가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전기차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강해졌고요. 오늘은 현대 쪽에서 우리 전기차죠. 아이오닉 5가 예상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재조명과 더불어서 오늘 현대기아차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연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될 시점인지 나영호 전문가님께 특별하게 더욱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다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삼형제의 주가가 오늘 좀 장중에 급락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치료제가 조건부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익 매물이 왜 나오는 것이며 앞으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오늘 완성차, 전기차 쪽에 코스피 쪽에 이러한 대형주 중에 시장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다소 약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쉬어가는 휴식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을 언제쯤 바라봐야 되는지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러한 급등주 무려 상한가를 간 종목이 13종목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AS 장중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내일의 시장을 위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만나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얘기를 해주실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가시죠. 이렇게 선취매의 끝판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천후 팔방미인이시죠. 경제방송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미리미리 선취매 끝판왕, 너튜브에서도 정말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 1타 나영호 대표 검색하셔서 오늘 지금 이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세상에나 시장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이끌었던 게 현대그룹이고요. 특히나 현대위와 현대모비스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아주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이런 기분이요?
뭐 일단 업황 자체를 네네. 알면 뭐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은 어렵지 네. 않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는 방법 상당히 아, 간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네. 있는 그대로 명확한 팩트를 체크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길목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잠시 뒤면 곧 순리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제가 연말의 마지막으로 네. 출연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 그 부분 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사실 현대위아가 오늘 더 상한가를 들어가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동차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또 우려가 많으실 텐데 그 부분도 오늘 천천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이 맞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빨간불을 보이고요. 시장에서 어떠한 업종과 어떠한 종목이 이끄느냐가 중요한데 미리미리 선침의 끝판왕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께서 현대모비스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런 언급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너튜브에서 종목 전략을 무려 몇십 개, 거의 100개 가까이의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했어요. 얼만큼 공부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네. 많이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증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이제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네.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TV에 출연을 해서 경제TV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제가 제공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료입니다. 아, 그래서 많이들 정말. 오셔가지고 네.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뭐 단순하게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피해갈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너튜브 시작한 지 한 4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말 그대로 이미 한 100개 정도 제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꼭 제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지 못하시더라도 네. 아직 뭐 여러 여건이 있고 해서 가입을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뭐 이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 열심히 투자하다 보면 언젠간 만날 인연이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계속 밤잠 안 자가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는 원칙으로요.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이 이 방송에 출연하시고 상한가 간 종목이 무려 13종목이 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면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수익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방송에서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잘생긴 우리 전문가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무조건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함께 참여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장에서 지수에 맞게 내 계좌에도 빨간불이 켜줄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지수가 그리고 우리 시장은 충분하게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라고 늘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3,000포인트가 이제 목선에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이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 좀 불안감도 사실상 산준에 있잖아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종목은 좀 팔고 다시금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냥 좀 들고 가볼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 결론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굳이 극단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흑백 논리로 들고 갈까 팔까? 라고 질문하신다라 그러면 당연히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열 장세의 끝자락에 나오는 움직임과 이제 투매 장세의 끝자락, 네. 공포 장세의 끝자락에 나오는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나타났던 움직임도 결론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과열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장중에도 예상보다 더 크고 좀 많이 아픈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두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과열에 대한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거를 하나하나 들 건데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한 11월 정도에 제가 우리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는 조만간 3,300선을 도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반응들이 조금 이제 뭐 약간 비아냥, 비웃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금 3,000선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3,300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자, 하나하나 같이 이제 보면서 네. 왜 3,000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안착할 수 있고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을 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 1등이었습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 무려 10.9%로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 제외하고는 이제 베트남이 10.1%, 브라질이 9.3% 상승을 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에 원자재 쪽 강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장이 가장 강세를 보인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상해라든가 뭐 홍콩 항생, 다우 다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아권 내에서는 또 반갑게도 대만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네.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조금 센스가 있는 시청자님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IT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시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왔는지를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이게 점심때쯤에 이거 만든 자료다 보니까 조금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걸 좀 보면 일단 지난해 말미까지 움직임을 본다라고 그러면 11월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강한 랠리를 보이긴 보였습니다만 완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 HTS에 탑재되어 있는 게 이게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네. 시장의 일중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갑자기 이게 시기가 좀 폭발적으로 랠리가 나와서 이 범위가 넓어진 구간은 11월 달이었습니다. 오히려 12월 달은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실질적인 변동성을 오히려 압축하면서 그리고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가져가면서 네. 움직임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과열량이 나와서 이게 크게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저항 매물을 소진하면서 나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다. 그럼 벌써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가? 또 이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좀 놓고 봤을 때 워낙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장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흐름인데 충분히 7만 원대, 7만 3천 원대 거의 신고점권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의 한 보름 이상, 3주가량 가져간 다음에 이제 저항 매물 소진하고 나서 한 차례 강하게 이제 한 8만 원대까지 7만 원 중반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나 과열 구간에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마 주식 매매를 꽤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인데 같은 일을 하는 회사인데도 대한민국 증시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맞아요. 퍼 20을 받는다라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퍼 12, 13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퍼 7배에서 8배의 이 괴리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좀 우픈 네.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비쌀 것인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너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제일 먼저 작성했던 그 종목이 맞아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한국 내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이미 수익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저평가가 됐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말까지였고 오늘 1월 4일 거 움직임이 이제 종가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빼놓고 했는데 네. 과연 오늘 움직임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미 더 이상 오를 수 없다가 이제 맞아요. 6만 원대부터 얘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악성 매물, 저항 매물이 나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7만 원, 8만 원대에서는 이미 과거에 봤을 때는 불가능처럼 느껴졌던 네. 가격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가격을 부정하는 수급들은 이미 매도 물량이 출회가 맞아요. 됐다. 우리 나영호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더욱 오르기가 힘들다라는 수많은 전문가님들이 얘기해 주셨을 때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만 더욱더 이 상승 탄력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대로 시장은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 편인가 봅니다. 지수가 그대로 우리 전문가님 말과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전략과 그러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제가 간단하게 이것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좀 도움 드리고자 제가 유료 서비스도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너튜브는 다 이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제가 너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삼성전자를 사시라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다른 종목도 많지만 첫 번째로 드릴 전략 자체가 삼성전자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어떤 근거인지 보시고 제가 그때 2.6배와 1.7배 비교해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라고 네. 이런 형태로 제가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중에 보면 벌써 상한가가 13번이 나왔는데 아직 너튜브를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뭐 구독자나 조회수는 많지 않은데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안 알려진 건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참 우리 전문가님께서 겸손하기도 하죠. 정말 이 너튜브 쪽에서도 인기도 많으시고요. 그만큼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이러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종목도 직접적으로 내일 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한 AS, 투자 전략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명쾌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러한 말씀만 해주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내일 시장에도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게 말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언급해 주실 이러한 코멘트는 뭘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게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더 강한 상승을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시장이 3,000선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라는 근거들입니다.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회복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일단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수출 물량의 대부분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거는 워낙 IT 반도체에서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강하게 좀 시세를 형성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여태까지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를 적게 받고 있던 부분이 네.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자산주라든가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1년 12달 주가의 진폭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30%도 안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일시에 꼭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종목들, 예전에 그 대구백화점처럼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한 번 불쑥 솟아오르면 60%에 70% 네.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형태의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온다. 오늘 현대위아의 움직임만 봐도 그렇습니다. 불과 2거래일 만에 맞아요. 몇 %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키 어마어마합니다. 맞추기는 네. 그러니까 여력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네. 일순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그런 보시면 종목도 되겠습니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아, 물론이죠. 그래서 아까 노랑톡방 뭐 좋은 말씀 네.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저를 알리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저희 노랑톡방 대단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검색에 들어오시는 정말 분들 척하면 척이에요. 네, 내일 제가 100%입니다. 내일 제가 또 단기간에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네. 내일 장중에 또 실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지 노란톡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종목에 관련한 전략을 정말 저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부담 없이 누구나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런 종목을 미리미리 보셨으면요. 현대모비스도 잡을 수 있었고요. LG전자도 오늘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만큼 미리미리 선심의 전략으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방송만 봤었더라도 내 계좌에 빨간불이 2배는 올라올 수 있었던 여력이 충분한 분이신 만큼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내일 시장에 맞게 그런 알토란 같은 종목 오늘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해서만 드린다고 하니까요.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가동률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더욱더 맞습니다. 좀 그래서 자세한 이제 얘기. 예, 네. 우리 시장이 절대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논리고 저는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에 3,300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순풍 달듯이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뷰가 바뀌지 않습니다. 1차 목표가 3,300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또 그 재고 출하가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이제 가동률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다라고 그러면 생산을 적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업황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6개월 연속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 우리는 수출주도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조업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됐고 현대모비스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현대 기아차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거기에 LG전자 만년 2등이고 휴대폰 사업부 7년간 적자만 3,500억.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응이 나올 것이다. 네.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걸 딱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대형주 특히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룹주 안에 있는 종목을 말씀하기가 참 힘들어요. 전문가님들께서. 왜냐하면 그만큼 무섭거든요. 또 어떻게 이걸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는지 이런 종목 하나만 또 알려주세요. 물론입니다.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금 네. 시장에서 계속 제가 중간에 그러면 일부러 하나 넣겠습니다. 이것만 준비하고 빨리 설명하고. 네네. 그래서 일단 LG전자하고 네. 이제 그 마그나의 그 설립도 JV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기업들이 M&A를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는 것만큼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이 부분, LG전자의 뭔가 큰 변혁을 갖는 부분이 낙수 효과가 되어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난 일주일간 계속 강세를 보였다. 이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빠지기보다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어느 정도 한풀이 이제 시작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특히 현대모비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종목 뭐 사야 됩니까? 현대모비스 사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사라고 그랬습니까? 뭐 종목 되게 많은데 맞아요. 결국은 현대모비스다. 그러니까요. 근데 현대위아에 좀 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쓰라리긴 한데 근데 너무 상황이 시가총액이 달라서. 차이가 나니까. 네네. 예, 근데 더 멀리 갈 종목은 현대모비스다. 뭐 현대위아가 네. 뭐 상한가까지 간 부분 대단히 축하를 하고, 뭐 제가 설명한 종목보다 뭐 더 갔다 그래서 질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멀리 잘 갈 종목인데, 자, 그러면 이 큰 종목들이 과연 과열이냐 이걸 봐야 네네. 되는데, 그냥 제가 오늘 HTS 그냥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 시청자님들도 HTS 열면 이 화면 다시 네네. 볼 수 있으시죠? 자, 쭉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현대차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네네. 리포가 9.93배죠. 근데 PBR 오른쪽에 보면 0.74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머. 일부러 뭐 동그라미라도 하나 쳐놓으면 네네. 뭔가 이걸 또 제가 편집했다고 오해하실까봐 이거 그냥 이대로 놨습니다. 자, 현대차 PBR이 0.74배입니다. 그 왼쪽 아래 보면 기아차라고 써있죠? 네. 기아차 PBR이 0.87배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현대모비스 PBR이 0.74배다. 어머, 정말 저평가네요. 우리 꼭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맞아, 건 아닌데, 맞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수익성 관련해선 퍼, 그리고 자산 가치 관련해선 PBR 요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우리가 알아둬도 네네. 좋겠죠. 근데 PBR이 1배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이 회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총 시가총액, 모든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곱한 게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과 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있을 네. 거고 뭐 땅도 있을 거고 네. 유형 무형의 모든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으면 PBR이 1입니다. 그럼 저 지금 0.7이라는 적고 거.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적으셔야 돼요. PBR, 그렇죠. PER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0.7이라는 거는 맞아요, 지금 현재 맞아요. 이 회사의 모든 시가총액이 네. 그러니까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건 알아야 회사의 된다. 네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보다도 현재 받고 있는 주가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뭐 하시면 되냐? 돈 벌기 쉽습니다. 뭐가 되느냐? 돈 많이 가져다가 네. 현대차 그냥 통째로 다 사버리시면 됩니다. 다 사버린 다음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부에 적혀 있는 감가상각 반영된 모든 금액보다도 70%밖에 안 되는 30% 세일해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주가입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박앤 세일 너무 그렇죠. 아니, 좋아요. 똑같은 물건을 30% 할인해서 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힙니다.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우리가 30%나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종목. 우리 왜 쇼핑할 때 할인하면 더욱더 눈이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는 종목에 관련해서 충분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이러한 종목까지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수익일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이러한 종목과 이런 AS, 이러한 전략 무수하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상한가 간 종목이 13개가 넘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현대모비스가 오늘 급등세였고요. LG전자도 정말 상승 탄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종목 미리미리 선침해서 우리가 수익에 우리 계좌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면 그만이겠죠. 꼭 들어오셔서 이러한 투자 전략 부담 없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LG전자는요. LG전자도 급등했잖아요. LG전자도 너무 괜찮다, 사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어요. 네. LG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LG전자도 할인하나요? 계속 네. 가져가야 됩니다만. 자,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네네. 근데 제가 이 PBR을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영원히 저 PBR주도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항상 3년 전에 봤을 때도 PBR 0.8, 뭐 5년 전에 봤을 때도 PBR 0.9, 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PBR 0.7. 그럼 그 회사는 계속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저 PBR 종목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완성차 업체들 어떻습니까? 워낙 짱짱한 브랜드들이 아주 너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장을 만들기도 뭐하고, 요즘 세상에 차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남의 시장을 끌어오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 정체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현대모비스를 강조하고 지금 현대기아차를 계속해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현대위아가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 전기차와 이제 2차 전지를 활용한 것과 친환경 에너지를 탑재한 자동차로 시장의 판도가 한 차례 바뀌는데 현대기아차가 뉴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네. 수소에너지하고 다른 친환경 에너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이제 전기차를 빨리 뭐 예상보다 뭐 빨리 출시하겠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무슨 요술광망으로 뚝 따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정체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좋아가지고 이 회사 갑자기 끌어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내용들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네.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으면 또 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같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와 전기차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냥 화석에너지 석유라든가 가스를 쓰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다라 그러면 굳이 뭐하러 친환경, 뭐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맞아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뭐하러 그냥 싼 거 쓰고 말지. 당장 네. 지금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그죠? 그런데 워낙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대체재로 전환할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유인이 더욱 강할 수 있고 미국에서의 경제 정책도 이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맞아요. 지구도 아프잖아요. 지구를 좀 맞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나요? 그럼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미 많이 준비를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뭐 제가 현대기아차하고 뭐 아무 네. 상관없는 사람이고 뭐 이제 하나의 투자자로 보는 사람입니다만 현대기아차 이번에는 정말 크게 과거 이제 SUV 시장에서 한번 삐끗하면서 주가가 많이 네네. 좀 내려와서 쓰라리는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네, 현대차가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이오닉 5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나온다, 출시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리콜 우리가 화재 이런 사건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거는 긍정적인 소식으로도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출시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그러니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네.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종목도 달라고 하셔서 바로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종목 주시는 이 짧은 건가요? 시간에 제가 준비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근데 시청자분들 럭키걸 럭키 보입니다. 이거를 그 뭔가를 출시를 하고 오픈을 네네. 한다라는 건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신제품이 하나 나오게 되면 맞아요. 온갖 이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네. 뭐 카메라 화소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펜이 뭐 감촉이 어떠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완전히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이제 경쟁 상대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또 약점이 있으면 그걸 공략을 하고 또 자기네들은 보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일정을 앞당겨서 출시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 있게 표출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네.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현대오트론 네. 중요한 이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거기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이라든가 사업 부문을 또 이제 양수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밑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종목들,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여러 종목이 네. 있지만 이미 물 밑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된 부분들이다. 지금 이렇게 종목 보시면 준비하셨다고 되겠습니다.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 방송 중에 받아낸 겁니다. 지금 종목에 관련해서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일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요. 종목만 받아가신다고 내 계좌에 빨간불 안 켜집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까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AS까지 확실하신 분이시죠? 수익 일타 나영호 대표 꼭 검색하셔서 지금 빨리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관련한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한가 간 종목이 13개가 넘습니다. 현대모비스, LG전자 미리미리 우리가 받아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와 맞게 우리가 같이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자동차 얘기했고 친환경 얘기했으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 짧게만 너무 좋아요. 말씀드리고 네네. 네, 종목이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은 결국 자금이 모이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을 100%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배분대로 해야 되고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그 배분하기로 한 상품들의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ETF 시장이라든가 유럽 쪽 ETN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 결국 집행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종목들 역시도 그것과 키를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미국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에도 좀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 방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게 연말에 갈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 오트론 관련한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저는 오늘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수소 너무 이거 좀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말미에 사실 이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거 너튜브에서도 명신산업. 설명을 좀 한번 드려서 꽃피는 봄날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명신산업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상장한 이후로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많은 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하루에 몇 번씩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명신산업 어떨까요? 명신산업 어떨까요? 결론은 꽃피는 봄날 10만 원 간다라는 제 뷰에 대해서 너튜브에서 제가 드린 전략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도 주가가 아직 상승할 여력이 2배 가까이 남아있느냐. 일단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차 틀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틀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에 들어가는 골조들. 그런데 핫스탬핑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금속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요. 뜨겁게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급속 냉각을 시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1차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자 바로 이게 보면 차가 가벼워지게 된다고 하면 일단 뭘까요? 우리가 전기차 하면 막연하게 무슨 생각들 많이 하십니까? 올림픽 때를 보면 그 써 있잖아요. 얘가 그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지금은 본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올림픽 때로 딱 들어가려 그러면 전기차 출입 금지 이렇게 편말 붙여놓고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지는 좀 오픈 카톡방에 좀 알려주시길. 노란 톡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지금 예전에 제가 올림픽 때로 이렇게 딱 강남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출근할 때 보면은 항상 뭐 전기차, 저속차 출입금지. 왜 그럴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속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기차라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맞아.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차가 일단 가벼워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연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차가 튼튼하게 하려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많은 기능 넣다 보니까 무거워지게 되면 연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차가 가벼워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셰시의 수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 바퀴들 묶여있는 걸 셰시라고 그러죠. 위에 하중을 받다 그러면 이 셰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중을 받다 보니까 약해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습니다. 트럭에 짐이 많을 때랑 트럭에 짐이 없을 때랑 언제가 안전합니까? 다르죠. 당연히 제동거리 단축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명신산업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는 어떤 차량, 어떤 에너지를 쓴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 제가 제목을 미니 쿠퍼가 이제 초고도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요즘 운동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조금 참읍시다. 그러니까 좀 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 살이 좀 찌고 있는데 미니 쿠퍼가 60년 만에 아주 초고도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니 쿠퍼가 1959년에 처음 출시될 때만 해도 전체 몸무게가 560kg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니 쿠퍼 여전히 잘 팔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근데 지금 무게가 1070kg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냐. 여러 가지 더 탄탄한 부속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블루투스 들어가고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고 여러 내비게이션, 개가 많이 냉방가방 시트, 들어가니까. 네, 후방 센서 등 그러니까 에어백 강화율이 예전에 없던 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미니 쿠퍼의 몸무게가 2배 가까이 돼버린 겁니다. 저렇게 네. 차가 작은데도 뭉탱이가 많이 올라가나 봐요. 그럼요. 이 부속 들어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 관련해서는 내일도 제가 그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약속을 네네. 해버리셨으니까 네네. 제가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는 부분까지도 장중에 이 종목과 또 다른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맥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좋은 종목에 이렇게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님께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다 부담 없이 무료로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시부터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자세하게 아주 주식에 관련해서 오름으로써 명분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고요. 정확하게 최소한의 정말 최대화의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이러한 다양한 선물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신산업에 관련해서 AS 내일 꼭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믿어 네. 의심치 않겠습니다. 아이고 공개적으로 이게 방송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금 셀트리온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좀 약했어요. 아무래도 삼형제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 정말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지금의 시점이 쉬어가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정말 추세 전환으로 조금은 떨어지는 추세로 봐야 될까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앵커님만 네. 이렇게 좋은 역할을 다 하시고 저는 이렇게 약속을 어머. 따라가는 이행만 하는 역할이니까 아닙니다. 제가 따라가는 거죠. 저도 좋은 공헌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네. 뭐 그동안 제가 아주 강하게 외쳤던 박셀바이오 오늘도 또 상당히 좋은 모습 맞아요, 보였는데 맞아요. 이런 종목들 말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오늘 지금 들어오셔야 내일 아침장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께는 제가 아까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물론입니다만 내일 제약바이오 중에서 꽃피울 수밖에 없는 강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흔들릴 때 네. 현대바이오 반등한다 강하게 좀 외쳤는데 맞아요, 이미 맞아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 13종목이 넘는데 지금 네. 종목을 또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그 오늘 주제하고도 이게 부합하는 부분입니다만 결론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워낙 그 시장 자체가 태동기에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또 크게 치고 올라갈 종목들이 많다. 불과 한 일주일 그리고 제가 그 현대바이오 유튜브로 이거 자료를 남길 때만 하더라도 음봉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단기간에 급등할 것이다. 과연 얼마나 그게 와닿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저점 대비 70% 끌어올리고 다시 살짝 좀 눌려있는 상태죠.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좀 몇 거래를 좀 이게 휘청하다 네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또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게 맞아요. 뭐가 끝납니까? 오늘 녹십자 이거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는 익숙해지고 이제 벌써 한 1년 이상 우리가 힘들게 고통을 받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지 코로나 사태 관련한 전 세상의 변화는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정복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육성될 수밖에 없는 산업, 자동차는 이미 만개한 산업입니다. 만개했는데 그동안 저평가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뭔가 이 두꺼운 천장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용수철처럼 강하게 튀어오른 것이고 제약바이오는 구름처럼 계속 이렇게 뭉게뭉게하면서 피어 올라가면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 주신 게 셀트리온은 어떻게 된 거냐 네. 말씀을 주시니까 얘기한다고 그러면 너무 셀트리온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엄살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엄살이다. 지난 11월부터 네네. 지금까지 봤을 때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만 두 달을 우상향을 쭉 끌어올리다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지금 좀 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눌렸다 하더라도 어떻다? 박스권 최상단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음봉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비율 따져보면 윗꼬리가 긴가요? 아랫꼬리가 긴가요? 아랫꼬리가 훨씬 더 길다. 이 부분은 뭐다? 계속해서 반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있다. 그리고 올해 아니죠. 지난해죠. 네. 지난해 9월에 이제 셀트리온이 또 한 번 지주사로 좀 구조를 바꾼다라는 부분이 있죠. 아직 그 정확히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또 한 차례 좋은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구정이에요. 네. 구정이면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네. 선물도 사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되고 네.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하고 싶단 말이죠. 네. 돈은 얼마 없어요. 근데 네. 내가 이 종목을 꼭 사야겠어요. 한 종목만 산다고 하면 제약바이오와 전기차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업종을 사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와,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그래도 구정 전까지로 우리가 기간을 정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니, 지금 근데 한두 푼이 아닙니다. 너무 들 예. 때가 많아요. 아니 이런 흑백 논리가 전 참 네네. 좋습니다. 아, 어차피 그런가요? 우리는 엔터를 치는 사람들, 네. 우리는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이게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늘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만 진짜 우리가 딱 하나만 뽑아야 한다 그러면 된다고요. 제약바이오 하셔야죠. 아, 저점에서 줍줍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라든가 이게 한 번씩 과열됐다가 이게 왜냐하면 성장형 섹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가 지난 몇 년간 아무리 시세를 많이 낼 기회를 줘도 네.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반영되는 것과 기대감 간의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과 기대감 간의 괴리가 좁혀지는데 너무 급격한 조정이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5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LG화학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빠르게 좀 무섭게 상승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가 그래도 한 허리 이상, 네. 허리 이상은 좀 올라왔다. 뭐 허리가 긴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허리 정도는 올라왔다. 근데 야. 제약바이오는 이미 만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네. 조금 옥석 가리기가 사실 별로 나쁘지도 않은데 수급 논리에 의해서 너무 굴러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편하지 않을까. 오. 그래서 굳이 그거를 선택하라고 하면 마음 같아서는 아예 둘 다 사셔야지. 네. 오늘 둘 다 사시라고 굳이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있는데 네. 너무 굳이 좋습니다. 고르라고 하시면 우리가 네. 우리 지금 나요 전문가님께서요. 구정 전까지의 기한으로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중장기 쪽으로 바라보기에는 충분히 두 종목이 다 좋지만요. 우리가 좀 짧게 저가에서 줍줍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이 더욱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송 나오셔서요. 상한가 종목이 무려 13종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현대모비스, LG전자 특히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급등세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용호 전문가님은 찍었다 하면 거의 뭐 100% 적중률입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저렇게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너튜브에도 지금 100가지에 가까이 종목에 관련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료로요. 부담 없이 누구나 우리가 이러한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 1타 나용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에 관련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내일 AS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꼭 함께 해보시면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죠? 한 지금 1분 시간이 남았나? 4분 남았습니다. 아, 4분이요? 빨리빨리 충분하네.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약바이오가 전기차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먹는 약으로 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한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한 4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악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워낙 단기간에 많이 끌어올린 거 아닌가? 또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고 또 이 성장형 섹터가 2차 전지에 대한 부각이 나오다 보니까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면서 42,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무려 단기간 4거래일 만에 50% 가까이 급격한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언제도 나왔느냐. 신풍제약이 3차례 걸친 랠리를 보일 때도 고점 대비해서 55% 조정, 고점 대비 2차 상승 이후에 또 고점 대비 45% 조정. 네. 이런 조정을 수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그 너튜브에 현대바이오 언제 올렸는지 자료 한번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음봉이 이렇게 4번이 돼서 마이너스 50%가 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좋은 기회다. 이 종목 거짓말만 아니면 지금 현재 뉴스와 공시사항이 거짓말만
거짓말이면 이건 황당한 거죠. 맞아요. 이거는 범죄죠. 그러니까 네. 범죄가 아니라 적법한 룰에서 싸우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정고점 무조건 넘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맞아요. 보면 어떻다? 저점 2만 원이었던 게 이미 네. 70% 육박하는 상승 랠리를 보였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좀 시장이 그렇게 막 즐겁지 않으셨던 분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건데, 그냥 뭐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단단히 꼭 붙잡고 계십시오. 네. 그 종목들 반드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다 아실 겁니다. 오늘 한 5%, 7% 빠진 종목들 네. 있죠? 가지고 계십시오. 그거 제가 오늘 노란 톡방 오늘까지 들어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내일 장중에 제가 코멘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이라도 아직 1분 30초 남았습니다. 수익일타 나영호 대표라고 오픈 채팅 검색창에 들어오시면요. 현대모비스가 급등세를 보인 것처럼 AS까지 끝까지 정말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내일의 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 있게 꼭 나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자, 마지막으로 이 한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그러니까 그 생각나서 그 얘기 네네.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요. 그 요즘 스탁론이라든가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매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약바이오 증거금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지금 오늘 한 5에서 7% 빠진 거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반드시 또 강하게 한 차례 리바운드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움직임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종목들 잘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